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최근에 대선의 이슈가 바로 이 청년층의 이 표심을 잡는 거죠. 갑자기 큰 이슈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급등한 이 집값. 과연 돈을 벌어서 이 집을 살 수 있는 지금 상황이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러면 의지를 꺾어버리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층에는 뭐 절대 지지층이 조금 있다고 하지만 이 청년층은 바로 이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 미래에 대해서 이 표심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청년층이 이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의 45%, 일해서 번 돈으로 자산 못 불려. 71% 주식이나 펀드 투자한다. 자, 청년의 금융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 이 청년이라고 하면 만 20세에서 만 39세까지입니다.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다가 48%고 없다가 52%. 없다가 더 많네요. 그러면 대출금은 얼마냐? 대출 받은 사람 중에 1,000만 원 미만이 25.7%,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 37.8%, 5천만 원에서 1억 미만이 18.3%, 그 이상은 이제 14%인데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이 가장 많네요. 아무래도 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대부분 그래도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40대나 50대에 비해서는 또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안 해줄 거고, 어쨌거나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가장 비율이 많다. 이 3년 전 유통대기업에 입사한 서모 씨 32세는 취업문만 통과하면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다. 하지만 달라진 건 대학 앞 자취방을 벗어나 오피스텔로 이사한 것뿐. 그마저도 전세대출 9천만 원을 받았다. 참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 초년생 때 저도 월세를 살았습니다. 원룸 빌라에. 그리고 빌라를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직장 다니고 주거비 들어가고 뭐 교통비 들어가고 뭐 친구들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하면 월급 받은 게 다 날아갑니다. 돈은 언제 모으냐는 거예요. 참 돈이 모이는 게 아니라 점점 카드값이 더 커지는 현상, 카드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 그게 벌어지더군요. 그리고 뭐 제가 30대 때 한번 주저앉은 다음에 한 7년여를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고시원 얘기만 해도 제가 몇 시간을 얘기해 드릴 수가 있고, 정말 에피소드. 그만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입사 무렵 점찍어 둔 아파트는 4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취소된 반면 서씨의 연봉은 300만 원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집을 살 수 있느냐. 거기다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는 거의 100% 가깝게 대출을 해주거든요. 선택은 본인이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가계대출 문제 때문에 자꾸 대출을 조이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런 지렛대가 없으면 무주택자들, 우리 청년층들 집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서 증여받은 거? 그거나 아니면 정말 뭔가 대박을 터뜨려서, 그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청년층에서.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난해 만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5%. 서 씨는 3년 전으로 시계를 돌린다면 취업에 목숨 거는 대신 비트코인을 샀을 거라 생각한다. 비트코인. 작년 이 상반기 때 꼭지점을 찍고 확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 때 산 사람도 꽤나 괜찮았지만 2019년이면 아주 타이밍이 좋았을 때인데, 지나고 나서 보면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그때 샀었어야 됐는데. 그 상담하신 분들 그때 사라 안 삽니다. 뭐 사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지금 잘 샀다고 생각하겠지만, 안 사신 분들은 왜 안 사요? 내가 사면 꼭지점 잡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인드는 어떤 투자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영어로 nothing to do, nothing happen. 요즘에 뭐 이제 우리 해외에 계시는 교포 여러분도 많이 보시고 주재원분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영어도 한마디씩 섞어줘야 됩니다. BTS가 전 세계 최고의 어떤 음악적인 그 상을 휩쓸고 있는데 부동산의 한류도 오겠죠, 언젠가. 자, 그러면 청년 투자자가 어떤 재테크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축성 상품, 예금 적금이 74.8, 주식이 52.2. 이거는 이제 복수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금 적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주식입니다. 보험이 24.6, 주식형 ETF나 펀드가 18.8, 가상화폐가 13.8, 연금이 11.8, 부동산이 9.6. 아무래도 부동산이 그래도 주식은 뭐 몇만 원만 있어도 몇천 원만 있어도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부동산은 그래도 소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할 수 있고 500만 원 할 수 있고 100만 원도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주식보다는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청년층에서는 비중이 제일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투자 목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자산 증식 힘들어서 44.5, 예적금 금리가 낮아서 35.8, 결혼자금 생활비 등으로 31.4, 내 집 마련 위해 26.4. 제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일확천금을 위해서 한 5% 정도는 이렇게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 위험하죠. 자, 청년층의 44%가 연끌로 집 사겠다. 집을 이미 구입했거나 3년 내 구입할 계획이 있나가 있다가 44고 없다가 32. 주택 구입 목적은 실거주 공간이 54,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이 37, 전월세 가격 불안해서 35.5, 결혼 때문에 23.6, 지금 집값이 가장 싸다고 판단해서 13.2. 어쨌든 간에 누구나 주택을 구입을 하고 싶겠죠. 근데 이게 지금 버는 것보다 소비가 많으면 아예 이 꿈도 못 꾸는 사람이 그만큼 거의 50% 넘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부부도 저한테 상담 받는 분들이 남편이 몰래 대출을 받아서 1억 5천, 뭐 1억 주식에 다 투자를 했는데 거의 다 날려먹었다. 그래서 이혼을 했다. 또 요즘은요, 교제를 오래 하면 결혼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때도 이 재테크의 성향이 안 맞으면 헤어진다고 합니다. 참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참 웃기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현실적인 거죠. 더 똑똑한 거죠. 요즘 청년들은. 남친이랑 헤어지고 홧김에 3억짜리 집 샀다가 대박 났다. 때로는 정말 죽일 듯한 정말 싫은 이 남자친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나를 결과적으로 내가 더 도움이 됐구나. 그 뭐죠? 어떤 스님이 얘기했던 비움으로써 비로소 채워진다. 이거 뭐 해민 스님인가요? 홧김에 샀다. 요즘에 그 드라마, KBS 드라마 국가대표 와이프라는 장면에서 지금 이런 부동산을 좀 다루는 그런 지금 소재가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은 주식 못지않게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은 집을 2017년에 산 거랑 지금 2021년에 산 거랑 가격이 2배 차이지 않습니까? 타이밍,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하죠. 모든 투자, 우리 살아가는데 그 인연도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남녀 간의 인연이든 어떤 일에 관련된 인연이든 모든 인연은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연인 사이나 부부 간의 자산관리 궁합이 맞지 않을 때는 파경으로 치닫기도 한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과 같이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남성과 안정적인 성향이 강한 여성이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은 그렇지만 제가 그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또 여자들도 이 코인이나 주식으로 많이 날려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자들도 자기가 자산을 많이 불려서 좀 싱글로 오래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재테크를 불려서 하는 그런 시대가 더 돼서 예전보다는 더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 여자들도. 하지만 그래도 남자들은 좀 더 공격적이고 여자들은 안정적인 걸 선호를 하죠.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하죠, 대부분.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집을 사고 매달 꼬박 빠져나가는 대출금을 갚는 것보다는 전월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을 주식으로 불려나가자는 쪽이었다. A씨는 내 집 마련이 먼저라고 설득했지만 남자친구는 대출에 전혀 뜻이 없었다. 그렇게 다투던 끝에 결국 이별을 맞았다. 어떻게 보면 이 남자친구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전월세 사면서 여유자금을 주식을 불린다. 우리가 주식으로 뭐 젊은 층에 10억 벌었다, 코인으로 20억 30억 벌었다, 이런 게 심심치 않게 기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100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상 전 재산 날린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한 방을 노리고 싶은 건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비하면 부동산은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입니다. 내가 대출을 받더라도 집값이 꾸준히 올라감으로써 그냥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는 거고요. 과거 데이터만 보면 전국의 웬만한 집 2016년 17년 전에 또는 18년 19년 아니면 작년에라도 샀다고 하면 대출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선택을 잘했다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확률이 거의 100이다 그러면 거의 뭐 99%, 95% 이상은 될 겁니다. 하지만 주식 코인이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고 했던 시기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돈 번 사람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벌었던 것 뿐이지 그거를 계속 투자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서 거의 잘해야 50% 수준, 못하면 20%, 30%. 아니, 코인은 상장 폐지가 어느 순간에 되기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50% 올라갔다가 하루에도 종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 저도 제가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해외 주식도 하고 뭐 해외 채권도 하고 달러 사고 팔고 금 사고 팔고 식물까지 사고 팔고 다 합니다. 해보면 변동성이 가장 큰 거는 코인이고요. 주식도 남들 다 돈 번다고 돈 버니까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뭐든지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단기 투자로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2030 세대 투자 패턴 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분들이 또 어떻게 투자를 할지, 저는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선택은 본인들한테 맡겨둬라. 정부가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모든 걸 관여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나라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어찌됐든 이런 통계나 자료들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미래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전 상담, 뭐 이메일이나 문자나 카카오톡 플러스 또 뭐 전화로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또 라이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